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해외 단체들의 움직임이 단순한 시위 차원을 넘어 조직화된 네트워크 형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에 집결한 중국 선박들에 대해 충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는 해외 조직들, 배후는 중국 연계자금,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부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조직적으로 요구하는 해외 활동가들의 움직임이 단순한 시민운동을 넘어 거대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국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한국 내 친북 좌파 성향 단체들과 연대하며 미 정부의 안보 정책에 견지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안보 전문가 고든창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내 대표 극좌 단체인 코드핑크의 한반도 관련 활동 구조와 연계 조직 실태를 폭로했다. 그는 해당 내용이 각 단체가 공개한 공식 자료에 근거한 사실임을 명시했다. 고든창의 분석에 따르면 코드핑크는 공식 홈페이지에 코리아 항목을 별도로 운영하며 한국 관련 캠페인과 성명, 집회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5년 8월 12일 코드핑크 뉴욕 지부는 광복절인 8월 15일을 기해 노두돌 등 연대 조직들과 함께 뉴욕 헤럴드 스퀘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이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영구 중단,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착취 중단 주장, 한반도 비무장화 및 미군 철수 촉구 등의 주장이 담겼다. 이러한 활동은 뉴욕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단발적인 시위가 아닌 치밀하게 구조화된 동원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활동은 한국을 위한 민중서밋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코드핑크는 이 서밋의 주요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노두돌, 피플스포럼, 한국정책연구소, 코리아피스나우 등이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 해당 서밋에서 다뤄진 주제들은 이들의 지향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장기혁명, 인도 태평양 반제국주의 연대, 미군 철수 연합전선 등이다. 고든창은 이 자료들을 근거로 미국 내 활동가 단체들이 한미 군사협력 정책을 겨냥하고 있으며 한국 관련 단체들과 조직적인 협력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도 전날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코드핑크와 피플스 포럼 등 주요 활동가 단체들을 실명 거론하며 이들의 정체를 폭로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코드핑크와 피플스 포럼 같은 조직들은 미국을 비방하고 마르크스주의 정권의 폭력을 미화하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같은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국무부는 이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부자 네트워크로부터 유입되는 막대한 자금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 명시하며 이들의 활동이 순수한 시민운동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활동 배후에 외국 자본과 영향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다. 미 국무부와 의회는 코드핑크를 포함한 네트워크가 네빌 로이 싱엄 등 중국 공산당 선전 기구와 밀접한 인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이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선전의 글로벌 웹이 미국의 테크 거물로 이어진다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를 통해 네빌 로이 싱엄이 자신의 자선 네트워크를 통해 코드핑크 등 여러 좌파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왔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에서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미 하원 세입위원회와 감독위원회가 싱엄 네트워크의 자금 흐름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이들이 비영리 단체의 지위를 이용해 외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이들 단체는 중국의 대외 선전 기조에 맞춰 활동 방향을 급선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한국 내 반미 여론을 자극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적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현재 미 국방안보 당국은 이들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의 연계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해에 집결한 중국 선박들, 정부는 알고 있나 중국 어선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선박들이 중국 황해역과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걸쳐 묘한 대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바둑알처럼 포진한 선박들이 군사훈련을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집결해 있다. 이는 세계 해상 물류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서 확인한 것이다. 사진상에 나타난 선박들은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를 끈 상태로 항해 중이다. 해상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피하고자 한 것이다. 참고로 촘촘히 대열을 이룬 선박 장벽은 하루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음을 위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류의 흐름에 따라 조금 이동했을 뿐 진영은 그대로이다. 공교롭게도 전날 유사한 사안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일본경제신문은 2025년 말과 202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다수의 중국 어선들이 집결해 장벽을 형성했다고 보도했다. 집결 해역은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 인근이다.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전후로 약 2,000척의 중국 어선이 동중국해에서 남북 470km, 동서 230km에 걸쳐 역L자 형태로 집결한 것이 포착됐다. 이어 올해 1월 11일 전후에도 약 1,300척이 남북 370km 구간에 걸쳐 늘어선 모습이 나타났다. 두 차례 모두 동경 125도 부근에서 선박들이 24시간 이상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러한 중국 선박들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어선의 그것이 아닌 군사적 행동에 가까운 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중 하나인 해상민병대로 추측된다. 중국은 병역법을 근거로 필요에 따라 자국 어민을 해상민병대로 운영할 수 있다. 중국 해상민병은 과거 센카쿠 열도 사건을 비롯해 필리핀 스카러버 암초, 베트남 파라셀 군도 등 중국과 타국 간 분쟁 지역에서 등장했다. 적게는 90여 척에서 많게는 수백 척에 이르는 규모의 민간어선들은 상대국 군함을 둘러싸고 해상 시위를 하거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해상 장벽 사건은 전례 없는 규모의 움직임이다. 주목할 점은 일본 정부와 언론의 대응이다. 일본 정부는 연일 강경 기조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는 집단자위권까지 언급하며 대만 유사시 개입을 암시한 바 있다. 그리고 약 4년 만에 일본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납포했다가 석방한 시점이다. 마치 발을 맞추듯 언론이 해상민병대 보도를 냈다. 일본은 대중국 견제에 있어 진심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만 해협 위기를 둘러싼 일중 긴장을 남의 집 불구경이라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서해 구조물 문제에 관해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타국 간의 분쟁에 굳이 끼어들지 말고 이쪽에도 웃어주고 저쪽에도 악수를 건네자는 것이 이 정부가 표방하는 중립외교 스타일인지도 모른다. 착각하면 안 된다. 한국은 제3국이 아니라 이해 당사국이다. 바로 옆에 싸움을 조용히 방관한다고 해서 얻어맞지 않는 게 아니다. 중국이 해양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방법에 선을 넘는다면 우린 최소한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 정부를 통해 나오는 직접적인 말이 아닌 우회적인 메시지도 외교적으로 효과적인 경고가 된다. 때로는 언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외교는 균형이지만 안보는 경계입니다. 경고해야 할 때 침묵하면 그 침묵은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정성산TV였습니다.